소형 선박 조종사 해기사 2018년 제2회차 기출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항해 1번 자차 측정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차 측정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A. 통상의 항해 시에 사용하는 컴퍼스 주변의 자성체를 모두 치우고 자차를 측정한다. 평상시 항해하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자차를 측정해야 됩니다. 정답은 A. 2번 해상에서 자차 수정 작업 시 개양하는 기류 신호는 OQ기입니다. OQ기. Q기는 검역 허가를 바란다. NC기는 조난 중이다. VE기는 소독 중이다. OQ기는 자차 수정 중이다. 3번 자기 컴퍼스에서 선박의 동요로 비너클이 기울어져도 볼을 항상 수평으로. 자기 컴퍼스에서 항상 수평 얘기가 나오면 짐벌주입니다. 짐벌주. 4번 경사 제작진 자이로 컴퍼스에만 있는 오차는 경사 제작식 자이로 컴퍼스에만 있는 오차는 정답은 가 위도 오차입니다. 위도 오차. 경사 제진식 자이로 컴퍼스에만 있는 오차는 위도 오차입니다. 위도 오차. 5번 사용자에 의해 6분의에서 수정이 가능한 오차는 수직오차입니다. 수직오차. 정답은 수직오차. 사용자에 의해서 6분의에서 수정이 가능한 오차는 수직오차. 6번 다음 중 수은 수압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아닌 것은 수은 기압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아닌 것은 수직성 결여에 의한 오차 맞고요. 진공 상태에 불량한 오차 맞고 부착 온도계의 불확실성에 의한 오차 맞고 정답은 고도계의 계기 눈금 오차. 수은 기압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아닌 것은 고도계의 계기 눈금 오차는 아닙니다. 7번 해도를 제작하는 데 이용되는 도법이 아닌 것은 평면도법, 점장도법, 대권도법 다 이용하는데 반원도법은 아닙니다. 반원도법은 아닙니다. 8번 교차방위법에서 물표 선정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정답은 4. 가능하면 멀리 있는 물표를 선택해야 된다. 가까이 있는 물표를 선택해야 됩니다. 9번 항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외국 항만에 대한 항로지는 발행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습니다. 10번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뚜렷한 물표의 방위, 거리, 수평, 협각 등에 의한 위치선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위험 예방선은 정답은 4. 피험선입니다. 피험선. 11번 해도상에 사용되는 특수한 기호와 약어는 정답은 A. 해도도식. 해도상에 사용되는 특수한 기호와 약어는 해도도식. 12번 연안 항해에 사용되는 해도의 축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연안 항해에 사용되는 해도의 축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사용 가능한 대축척 해도를 사용한다. 사용 가능한 대축척 해도를 사용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1대 5만인 해도가 1대 15만인 해도보다 소축적이다. 이건 틀렸죠. 1대 5만이 1대 15만보다 대축적 해도입니다. 대축적. 1대 5만이 1대 15만, 그러니까 5만 분의 1보다 15만 분의 1인 5만 분의 1 해도가 15만 분의 1 해도보다 대축적 해도입니다. 13번 해도에서 수심으로 나타내는 기준면으로 해면이 이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는 면은 기본 수준면입니다. 기본 수준면. 14번 높이가 거의 일정해서 해도상의 등질에 등고를 표시하지 않는 항로 표지는 등부표입니다. 등부표. 높이가 거의 일정해서 해도상의 등질에 등고를 표시하지 않는 항로 표지는 등부표. 15번 항로 표지 중 표체의 색상은 황색이며 두 표가 황색은 X자 모양인 것은 정답은 나. 특수표지입니다. 특수표지. 16번 야간 표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해양으로 돌출된 곳, 섬 등 항해하는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물표가 되기에 알맞은 장소에 설치된 탑과 같은 구조물은 등대입니다. 등대. 17번 항해자는 검정색 삼각형 두 개가 위아래로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표를 가진 방향은 이건 북쪽입니다. 북쪽. 참고로 보시면 검정색 삼각형 두 개가 그 뾰족한 면이 위로 가게 두 개가 세워져 있으면 북쪽이고 둘 다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뾰족한 면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남쪽이고 그 뾰족한 면이 위와 아래로 반대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동쪽이고 뾰족한 면끼리 마주보고 있으면 서쪽입니다. 18번 항행하는 수로의 좌우측 한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표시는 정답은 나. 측방표지입니다. 측방표지. 19번 압축 공기에 의해서 발음체인 피스톤을 왕복시켜서 소리를 내는 음향 표지는 정답은 나. 다이아폰입니다. 다이아폰. 20번 선박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은 때만 응답해서 레이더 화면상에 일정한 신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표지는 레이콘입니다. 레이콘. 레이콘은 선박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은 때만 응답하여 방위와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레이콘. 그 다음에 레이마크. 레이마크는 전파 표지국으로부터 본선의 레이더 기지상에 레이더 지시기상에 1에서 3도의 휘선이 나타나 표지국의 방위를 알 수가 있다. 이게 레이마크입니다. 유도 비컨, 코스 비컨이라고도 하고 유도 비컨, 좁은 수로 또는 항만에서 유도할 목적으로 두 개의 전파를 발사합니다. 레이더 반사기, 레이더 전파의 반사 능률을 높여주는 반사판으로 탐지거리가 2배가량 증가합니다.
21번 대기의 혼탁한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정상적인 육안으로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정답은 시정입니다. 시정. 22번 대기의 순환에 의해 상층의 수렴 운동으로 공기가 모아져서 고기압을 이룬 것으로 키가 큰 고기압은 정답은 온난 고기압입니다. 키가 큰 고기압은 온난 고기압입니다. 온난 고기압. 23번 지상 일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구름이나 날씨, 풍향, 풍속은 볼 수 있는데 파도의 높이는 아닙니다. 24번 항해 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해 계획 수립에 대한 옳은 것은 선교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입니다. 선교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5번 항로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로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연료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항정을 짧게 해야 한다. 이거는 우선시되는 게 안전한 항로이고 그 다음이 가까운 항로로 항정이 짧아야 다음이 가까운 항로로 항상 항정이 짧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운용 1번 열분해 작용 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므로 선박에 비치하지 않는 휴대용 소화기는 한론 소화기입니다. 한론 소화기. 2번 어선을 제외한 선박의 길이 12m 이상인 선박의 선체 외판 및 외부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외부에 12m 이상인 선박의 선체 외판 및 외부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선명이나 만재 흘수선이나 선박의 선적항은 표시되어 있는데 수선 간장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수 흘수와 선미 흘수의 차입니다. 선수 흘수와 선미 흘수의 차. 4번 선박의 저항, 추진력의 계산 등에 사용되는 길이는 수선장입니다. 수선장. 참고로 전장은 부두, 저반, 입거둔과 같이 선박 조종에 필요한 선박의 길이이고 등록장은 선박의 원부나 선박 국적 증명서에 기재되는 길이이며 수선장은 선박의 저항, 추진력 계산에 사용되며 수선 간장은 강선 구조 기준이나 만재 흘수선 기준 등 각종 설비 기준에 사용됩니다. 5번 타의 구조에서 1번은 타판입니다. 타판. 키판이라고도 하죠. 타판입니다. 6번 와이어 로프와 비교한 섬유 로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섬유 로프가 아니고 합성 섬유 로프가 주로 사용됩니다. 선박에서는. 7번 선체가 강선인 경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이언 제작 타판 사용한다. 타판은 아이언 제작 아닙니다. 8번 나일론 등과 같은 합성 섬유로 된 포지를 고무로 가공해서 내부에는 탄산가스나 질소가스를 주입시켜 긴급시에 팽창시켜 사용하는 구명설비는 구명뗏목입니다. 구명뗏목. 9번 손잡이를 잡고 불을 붙이면
붉은색의 불꽃을 1분 이상 내며 10cm 길이의 물속에 10초 동안 잠긴 후에도 계속 타는 팽창식 구명 뗏목의 의장품인 조난 신호 용구는 신호홍염입니다. 신호홍염. 10번 태선 시 여러 사람이 붙들고 떠 있을 수 있는 부재는 구명부기입니다. 구명부기. 11번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로 만들어진 포대기 또는 옷으로 방수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입는 것은 보온복입니다. 보온복. 12번 선박의 조난시에 근처 선박의 9GHz 주파수 대 레이더 화면에 조난자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은 정답은 A. 수색 및 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입니다. 수색 및 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 선박의 조난시 근처 선박의 9GHz 주파수 대 레이더 화면에 조난자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은 수색 및 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 13번 초단파 무선 설비 VHF의 조난 통신 채널은 16번입니다. 14번 초단파 무선 설비 VHF로 부산항 관제실을 호출하려고 할 때 호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국 호출 명칭을 사용해서 호출한다. 부산항 관제실의 통신 채널에서 호출한다. 통신 채널을 모르면 16번 채널에서 호출한다. 모두 맞는데 통신 채널을 모르면 1번 채널부터 순차적으로 호출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15번 선박이 선회 중 나타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이 선회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속이 감소하거나 횡경사가 발생하거나 선미킥이 발생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고 선회 속도가 감소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타각을 주어 선박이 선회 중에는 선회 각속도는 증가합니다. 선회 각속도는 증가한다. 16번 선박이 좌연 쪽이나 우연 쪽으로 타각을 주었을 때 선수가 곧바로 회두를 시작하거나 탈을 중앙으로 하였을 때 곧바로 직진하는 것과 같은 조타에 대한 선체 회두의 반응이 빠른지 또는 늦은지를 나타내는 것은 정답은 추종성입니다. 추종성. 17번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유조선과 같이 방형 개수가 큰 비대선은 한마디로 뚱뚱한 배입니다. 뚱뚱한 배는 괄호에 양호하다. 선회성이 양호한 반면에 추종성 및 침로 안정성이 좋지 않다. 보통 유조선처럼 뚱뚱한 배는 선회성이 양호한데 직진성, 추종성, 침로 안정성이 좋지 않다. 이게 정답입니다. 18번 선박에서 탑판에 생기는 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정답은 정횡 방향입니다. 19번 우선회 가변 피치 스크루 프로펠러 한 개가 장착된 선박이 정지 상태에서 후진할 때 타가 중앙이면 횡압력 및 배출류가 작용하여 선수는 좌회두한다. 정답은 횡압력과 배출류입니다. 20번
일반적으로 직진 중인 배수량을 가진 선박에서 전탈을 하면 선체는 선회 초기에 선회하려는 방향의 안쪽으로 경사하고 후기에는 바깥쪽으로 경사한다. 안쪽으로 경사하고 바깥쪽으로 경사한다. 선회 초기에는 선회하려는 방향의 안쪽으로 경사하고 후기에는 바깥쪽으로 경사한다. 정답은 나입니다. 21번. 선박이 항주할 때 수면 하의 선체가 받는 저항이 아닌 것은 공기저항은 아니지요. 공기저항은 22번. 선체 횡동요 운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선체 횡동요 운동으로 롤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러치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화물의 이동을 가져올 수 있고 요동수가 있는 경우 보건력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데 슬래밍이 원인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슬래밍이 원인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위험이 아닌 겁니다. 선체 롤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해서 슬래밍의 원인은 아닙니다. 참고로 슬래밍이란 파도를 선수에서 받으면서 항주하면 선수 선저부는 강한 파도의 충격을 받아 선체는 짧은 주기로 급격한 진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파도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낮추든지 선미에서 파도를 받으면서 항행해야 한다. 23번. 황천 조선법인 순주의 장점이 아닌 것은 황천조선법인 순주의 장점이 아닌 것은 순주 상당한 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장점이고요. 선체가 받은 충격작용이 현저히 감소한다 맞고요. 가항 반원에서 적극적으로 태풍권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유리하다 맞습니다. 여기서 보침성이 향상되어 브로칭2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아. 보침성이 향상되어 브로칭2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24번. 선박 간 충돌 시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나. 충돌 직후 기관은 후진하여 선체를 분리한다. 이런 건 신중해야 됩니다. 무조건 분리하면 안 됩니다. 25번. 강한 조류가 있는 해역을 항해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아. 급격한 횡경사가 있는 경우 선속을 올리고 반대현으로 대각도 좋다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강한 조류가 있는 해역을 항해하는 방법으로는 조류가 강할 때는 무리하게 항해하지 않고 조류의 방향을 알고 가능한 정횡으로부터 받지 않아야 하며 수역의 폭이 넓은 지역으로 진입한다. 모두 맞는데 급격한 횡경사가 있는 경우 선속을 올리고 반대현으로 대각도 좋다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다음 법규 1번. 해사안전법상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인 범선과 동력선이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의 피항범법으로 옳은 것은 동력선만 변침한다. 동력선만 변침한다. 이게 옳습니다. 2번. 해사안전법상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변침 동작은 될 수 있으면 크게 한다. 맞고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동작을 취한다. 맞습니다. 안전거리를 두고 통과하기 위한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4.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춰서는 아니 된다. 필요할 경우 그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춰야 됩니다. 3번. 해사안전법상 서로 시계 안에서 동력선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의
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2와 3입니다. 다른 선박을 우연 쪽에 두고 가는 선박이 피양선이다. 또 횡단 상태는 두 동력선의 침로가 교차된 상태이다. 요거 2와 3이 정답입니다. 4번 해사안전법상 길이 12m 미만 선박의 현등의 가시거리 기준은 1마일입니다. 1마일. 5번 해사안전법상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은 해사안전법상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은 연안통항대입니다. 연안통항대. 6번 해사안전법상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은 범선이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인접한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은 되는데 길이 25m 선박은 아니죠. 20m까지만 항행할 수 있습니다. 연안통항대로. 7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해사안전법상 서로 시기 안에서 두 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좌현, 우현 정답입니다. 8번 해사안전법상 수면에 떠있는 상태로 항행 중인 공기부양선은 항행 중인 동력선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사방에 비출 수 있는 황색의 섬광등 한 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은 황색의 섬광등입니다. 공기부양정 황색의 섬광등. 9번 해사안전법상 도선 업무를 하고 있는 선박은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한 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도선 업무를 하고 있는 선박은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이렇게 각 한 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0번 해사안전법에서 좁은 수로 등의 구분 부분에 접근하는 선박이 울리는 기적신호는 장음 1회입니다. 장음 1회. 11번 해사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은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12번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스트 등은 흰색이다. 맞고요. 오른쪽 현등은 녹색이다. 맞고요. 왼쪽 현등은 붉은색이다. 맞고 선미등은 황색이다. 틀렸습니다. 선미등도 마스트 등과 함께 흰색입니다. 13번 해사안전법상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주는 어구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무역항의 수상구역입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는 어망 또는 선박에 항행을 주는 어구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4번 해사안전법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술 취한 상태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1% 이상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0.03%입니다. 15번 해사안전법상 전주등이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를 말한다. 360도입니다. 360도.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울리는 기적신호는 장음 5회 반복입니다. 장음 5회 반복. 4에서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울림. 장음은 4에서 6초입니다. 장음 5회 반복. 화재 발생. 장음 5회 반복. 17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 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가입니다.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보다 우선이다. 틀렸습니다. 18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적용되는 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동력선은 예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동력선은 예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선은 우선 피항선이기 때문에 예선이 피해야 됩니다.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아. 범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에 끌리어 항행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방파제 부근에서 입출항 선박이 마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옳은 것은 방파제 부근에서는 무조건 나가는 선박이 먼저 나가고 들어와야 됩니다. 21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예인할 때는 20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인은 200m. 최대 두 척까지 200m까지입니다. 22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접안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는 정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닙니다. 23번 해양환경관리법이 적용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방사성 물질은 아닙니다.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분뇨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소형 선박이 해양에 분뇨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두의 접안 중에 배출한다. 틀렸죠. 25번 해양환경관리법상 기관실에서 발생한 선적 폐수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가. 어장으로부터 먼바다에 배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선적 폐수는 먼바다에도 배출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됩니다. 다음 기관 디젤 기관에서 플라이 휠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관의 출력을 증가시킨다. 이건 옳지 않죠. 2번 디젤 기관에서 윤활유의 온도는 어디의 온도를 기준으로 조절하는가? 정답은 가. 기관의 입구 온도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윤활유의 온도는 어디의 온도를 기준으로 조절하는가? 기관의 입구 온도입니다. 3번 감속장치가 설치된 소형 선박에서 기관의 회전수보다 추진기 축의 회전수를 낮게 유지하는 주된 이유는 정답은 아. 추진기의 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4번 정박 중 터닝 기어로 기관을 터닝하려 할 때 터닝이 잘 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정답은 아.
인디케이트 콕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인디케이트 콕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디젤 기관의 실린더 헤드를 들어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공구 A의 명칭은 아이볼트입니다. 아이볼트. 동그란 구멍이 있는 아이볼트입니다. 6번 트렁크형 기관에서 커넥팅 로드의 대단부와 연결되는 부품의 명칭은 정답은 4. 크랭크 핀입니다. 커넥팅 로드의 대단부와 연결되는 부품의 명칭은 크랭크 핀입니다. 소단부와 연결되는 데는 피스톤 핀이겠죠. 17번 과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급기는 공급 공기의 압력을 높여 실린더 내에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공기 압력을 높여서 실린더 내에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출력을 증대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8번 운전 중인 디젤 기관에서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은 정답은 4. 연소가스의 압력입니다. 연소가스의 압력. 9번 선박용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흡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다. 흡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으면 압축 행정입니다. 압축 행정. 10번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는 윤활유의 점도가 규정치보다 과대하게 높은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누설되기 쉬워진다. 이게 틀렸습니다. 11번 디젤 기관을 완전히 정지한 후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젤 기관을 완전히 정지한 후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냉각 청소의 입 출구 밸브를 열어 냉각수를 모두 배출시킨다고 틀렸습니다. 12번 디젤 기관의 피스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린더 내를 왕복 운동한다. 맞습니다. 13번 소형 디젤 기관에서 윤활유가 공급되는 곳은 피스톤 핀입니다. 소형 디젤 기관에서 윤활유가 공급되는 곳은 피스톤 핀. 14번 디젤 기관에서 트러스트 베어링의 설치 위치를 옳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메인 베어링보다 선미 쪽에 있다. 스러스트 베어링은 메인 베어링보다 선미 쪽에 있습니다. 15번 선내에서 사용되는 교류 전원의 주파수는 60Hz입니다. 60Hz. 16번 앵커를 감는 장치는 양묘기입니다. 앵커를 감는 장치는 양묘기. 17번 기관에 부착된 축 구동 해수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관에 부착된 축 구동 해수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펠러가 있고 축봉 장치도 있다. 임펠러가 있고 축봉 장치도 있다. 둘 다 있다가 옳습니다. 임펠러와 축봉 장치. 18번 기름 요가 장치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비중판입니다. 비중판은 기름 요가 장치의 구성품이 아닙니다. 19번 유도전동기의 부하 전류계에서 지침이 가장 높게 가리키는 경우는 전동기의 기동 직후입니다. 기동 직후. 20번 선박용 납축전지의 용도가 아닌 것은 조명등이나 비상통신용이나 기관 시동용으로 쓰는데 유도전동기 기동용은 아닙니다. 21번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무엇이라는가? 압력입니다. 압력. 22번 소형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이 심한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형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이 심한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멸이 심한 경우는
라이너의 냉각이 불량할 때, 라이너의 윤활이 불량할 때, 피스톤 링의 장력이 너무 강하거나 재질이 불량할 때가 맞는데, 실린더 헤드의 냉각이 불량할 때는 실린더 라이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가. 실린더 헤드의 냉각이 불량할 때. 23번. 디젤 기관이 시동 직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시동 직후 점검 사항입니다. 기관의 이상음 발생 여부, 윤활유, 압력계의 지시, 냉각수, 순환계통의 이상 여부 모두 맞는데 배기 밸브가 누설하는지 여부는 아닙니다. 디젤 기관의 시동 직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배기 밸브가 누설하는지 여부, 이거는 아닙니다. 정답이죠. 24번. 연료유의 유종을 확인하려는 경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연료유의 유종을 확인하려는 경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비중계와 점도계입니다. 비중계, 점도, 온도계, 압력계, 습도계 다 필요 없습니다. 비중계와 점도계. 25번. 비중이 0.8인 경우, 비중이 0.8인 경유 200리터와 비중이 0.85인 경유 300리터를 혼합하였다면, 이럴 경우에 혼합 비중은, 이런 경우에 대략 계산하면 됩니다. 0.8 비중 200리터하고 0.85 비중 300리터 합쳤으면 혼합 비중은 대략 0.83 됩니다. 0.83. 자, 이렇게 해서 해기사 2018년 2회 기출문제 마치겠습니다.